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매년 1%씩 줄어드는 근육. 그 결과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되는 노인의 80%가 근력 약화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식으로 이 위험한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노년의 건강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충격적인 사실, 얼마나 놀라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하지만 대부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는 심각한, 그러나 해결 가능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 앞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턱 막혀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었는데 요즘은 쌀 한 포대가 벽돌처럼 느껴지시나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이 뻣뻣해서 잠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 하루 종일 이유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근육량 감소와 기능 저하를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60세 이후에는 매년 1% 이상의 근육이 줄어들고 80세가 되면 무려 20에서 40%까지 근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근육은 통증 없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언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이 근감소증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근육이 사라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의학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노인골절의 대부분이 단순한 넘어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입원 기간이 2배 이상 길고 회복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량 저하가 노년기의 자립생활 능력 상실을 가장 빠르게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자유와 독립성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지신 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는 엉덩이뼈 골절. 그런데 놀라운 점은 뼈 자체는 그리 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육이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몸을 지탱해줄 근육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 사고 이후 이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졌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남도 줄어들었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이 전체 삶의 질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자립과 자신감, 자유로운 외출, 그리고 내다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 친구들과 만나러 갈 수 있는 에너지, 내 일상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 손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근육 손실은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늦추고 심지어 근육을 다시 키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평범한 식품들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수많은 의학 연구와 제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근육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 넘치는 노년의 삶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히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평범한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잊고 있는 식품이죠. 하지만 이 작은 계란 한 알이 노년기 근육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완벽하게 흡수되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계란 인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6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1.5에서 2배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식품이 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계란 노른자에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 콜린, 루테인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근육의 수축과 신경 전달, 그리고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을 한두 개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근감소증 위험이 34%나 낮았다고 합니다. 계란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1개와 야채를 함께 드시거나 점심에 샐러드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계란으로 오믈렛을 만들어 드셔도 되지만 이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노른자에도 우리 근육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으로 계란 노른자를 피하시는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심장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근육보호 식품은 콩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렀던 콩은 그 자체로 천연 단백질 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g의 삶은 콩에는 무려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양의 두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입니다. 콩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소화 속도입니다. 콩은 체내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근육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해줍니다. 또한 콩에는 철분,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기능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투프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콩을 섭취한 70세 이상 노인들은 근육량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10% 이상 더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콩을 일상 식단에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검은 콩밥을 지어 드시는 것입니다. 백미에 검은 콩을 넣어 밥을 지으면 맛있는 영양 덩어리가 됩니다. 또한 콩국수, 병아리콩 수프, 두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마른 콩을 물에 불려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저염 통조림 콩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콩 자체는 좋지만 가공식품 형태로 너무 많은 당이나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연 상태의 콩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근육보호 식품은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 회복을 돕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런 생선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세포 내 염증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이 왜 문제가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가 늘어납니다. 이런 염증은 근육을 분해하는 신호로 작용해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이런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이런 생선들에는 비타민 D와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해서 골격과 근육을 동시에 보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한 노년층은 근력 회복 속도가 더 빨랐고 균형 유지 기능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생선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고등어는 구이나 조림으로, 연어는 스테이크나 샐러드로, 정어리는 통조림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름은 가능한 적게 사용하고 조리 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금을 적게 넣고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뿌려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식품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1개와 두유 1잔, 그리고 시금치 나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과 생선구이, 여기에 계절 나물 반찬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채소를 넣은 오믈렛과 삶은 콩 샐러드, 그리고 된장국을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식품을 매일의 식단에 포함시키면 60세 이후에도 근육량 감소를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씩 근육을 다시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복잡한 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씩 하루에 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물은 근육의 활동과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자칫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근육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근육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1세의 박영수 어르신은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미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체중은 정상이었지만 근육은 많이 줄어 있었고 지방은 늘어나 있었죠. 이런 상태를 의학용어로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체형이지만 사실은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박 어르신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하셨고 전에는 좋아하시던 손자와의 놀이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어르신께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과 함께 매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6개월 후 박 어르신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7% 증가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속도도 빨라졌으며 손자를 안고 노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찾은 자신감과 독립성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다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나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도 계속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게 생활하고 또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노쇠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바로 근육량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량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 그리고 줄어든 근육을 얼마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80이나 90이 되어도 적절한 영양 섭취와 활동을 통해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조금씩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아침 식사에 계란 1개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식단에 콩류를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생선을 주 2회 먹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둘째, 음식의 맛을 즐기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맛없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맛있게 조리할 수 있고, 콩은 여러 가지 향신료와 함께 요리하면 훌륭한 별미가 됩니다. 생선도 신선하게 구워 드시면 비린내 없이 깔끔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한 달 동안 식단 개선을 유지했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선물을 통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근육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유지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일주일 실천 계획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아침에 삶은 계란과 현미밥, 점심에는 콩나물국과 채소 반찬,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나물을 드세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아침에 두유와 통곡물빵, 점심에는 콩을 넣은 샐러드, 저녁에는 계란 요리와 채소를 드세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아침에 요구르트와 견과류, 점심에는 고등어나 연어 요리, 저녁에는 콩을 넣은 수프를 드세요. 일요일은 자유롭게 드시되 3가지 핵심 식품 중 하나는 꼭 포함시키세요. 식사와 함께 가벼운 신체 활동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30분씩 걷기, 의자에서 10번씩 일어났다 앉기를 하루 3번 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등 간단한 운동으로도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육 건강은 단순히 몸이 튼튼해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육이 있다는 것은 삶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자유,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는 자유,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여유, 친구들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활력,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계란 1개, 콩 1그릇, 생선 1토막이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이상의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건강한 노년은 젊은 시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되찾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사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올 큰 결과를 기대해 보세요. 건강한 근육은 건강한 노년을, 건강한 노년은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식품 중에서 어느 것부터 내일 식단에 추가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소중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